허원중 상임 이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허헌중이랍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하면서 우리 구자영 박사님이 자기 태어난 것을 까가지고 저도 깔 수밖에 없네요. 저는 어려운 지수면인데 그 옆에 있는 동수면 죽전리 439번째 출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재작년에 우리 진주 텃밭이랑 진주 지역하고 진주 여기서 또 지역 리더 포럼을 한번 했었습니다. 먹거리 정책 그것도 블랙으로 오늘 이렇게 바쁘시도 하시고 반갑고요. 먼저 오늘 여러 가지 또 일정상 5시 반에 마치는 거를 목표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 그렇게 합자고요. 오실 분들도 얘기도 좀 많이 들어야 되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분야별 또 토론이 있을 건데요. 사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게 2시간 반여 해가지고 아마 오신 여러분들 이야기를 좀 많이 듣는 즐거운 이런 콘서트식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점 좀 양해를 바라고요. 아마 이렇게 각 분야에서 앞에 구자영 박사님이 잘 얘기하셨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각 영역에 활동하는 분들이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이런 당사자들의 접근을 또 활성화하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오늘은 우리 각자 오신 우리들끼리의 관계를 맺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서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순서대로 자료집에 이 프로그램이 있는 순서대로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농업 분야 우리 거창농업회의소 일하시고 경남 농특위의 사무국장 분과장으로 하시죠. 김웅규님, 예,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남해에 계시죠. 우리 지금 전체 어린이 텃밭 경남 본부장이시고 전에 전여농 정책위원장으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구정숙님, 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또 우리 경남에서 우리 청년센터가 발족해서 열심히 또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의성 청년농 창업센터의 관리지원센터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전국 청년농업연합회 관련해서도 열심히 활동하시죠. 네 번째 우리 먹거리 분야입니다. 우리 소이주 진주 텃밭협동조합 상임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세 번째 우리 사회적경제 우리 경남에 우리 경남 사회적경제가 본격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하죠. 우리 경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으로 계시는 정은광님,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우리 사회적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성장지원센터 우리거를 원래 도에 하나씩 하는데 우리 김해하고 우리 진주의 과학이대에서 두 군데에서 아주 큰 것도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섯 번째 우리 지리사건 자금변화지원센터장님 임현택님,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역사산 도시재생 어촌일 포괄적으로 우리 농촌 네트워크 상생 대표님 김광남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이어서 오늘 우리 함께 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자료집 순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료집에 보면 순서대로 먼저 김문규님 그 시간을 또 여러분들 얘기하신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니까 8분을 하고 제가 7분째 제가 일어서면 되겠죠. 그렇게 신호를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 자리가 앞에 자리보다 바람이 더 많이 부는 것 같습니다. 얇게 입은 분들은 벌써 자리를 뜨시는 분이 계신데 이게 이제 농어촌을 주제로 해서 좀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자 해서 나름 창원보다는 좀 촌인 것 같아서 진주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 자리에서 하게 됐는데 오늘 이런 토론회를 이왕이면 우리 농촌 현장에서 했으면 어떤 분위기일까. 이게 옆에 차 소리가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개구락지가 말이 안 되겠지만 그런 데서 하고 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 아마 그렇게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한참 바쁜철에 지금 일하고 있는 농민들이 욕을 엄청 많이 하시겠지. 네,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앉았는지 이 바쁜철에 저게 무슨 소리가 싶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서 이제 두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몇 가지 생각이 든 게 있습니다. 이제 사회혁신 과제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지금 농촌을 주제로 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분들이 모여서 다양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지만 이 농업 주제, 농정 주제가 과연 이게 재미있는 주제일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주제에 사회적 시선을 이렇게 우리가 주목을 받고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재미없는 주제가 되었을까라는 또 반문도 좀 해봤고 이런 상황들이 저는 더 오래 갈 수도 있는데 또 한면으로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또 반전, 역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거창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대구와 가장 가깝다라는 이유로 19명, 20명 가까운 확진자가 생기면서 저는 우리 지역에 그렇게 많은 공동체성을 강조했던 또는 다양한 그간의 농촌 사회에 진행되었던 정책들과 사업들 속에서 농촌이 갖추어야 될 면모들의 한 축은 그래도 생산성 위주가 아니라 그래도 공동체성 또는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정책에 초점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주 아이러니하게 그런 정책에 집중에 반하는 상황들이 생겨버렸습니다. 터무니없는 이 대응 능력이 농촌일수록 이게 허점이 드러났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역량들에 비해서 우리 농촌은 이런 어떤 사회적 재난 속에서 대응할 수 있는 감당할 만한 능력들이나 이런 인력들이라든지 이런 협조체계, 협치체계들이 아주 깡그리 이렇게 무너뜨려지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30억, 40억 또는 그 이상 70억, 80억 들여서 농촌에 지어놓았던 건물들 하나하나가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공간이 되어버렸고 점심때마다 저녁때마다 모여서 식사를 하는 노인들, 어르신들이 몇 달째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먹거리 전달 체계, 복지 전달 체계가 완전히 이렇게 능력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속에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더 많은 사회적 재난 속에 우리 농촌은 과연 도시에서 볼 때 농촌은 어쩌면 도시보다 더 안전할 거야 또는 농촌은 더 청정하고 또는 더 깨끗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어려움, 위험 속에 더 안전한 곳이 피난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촌은 그러지 않은 모습, 그러지 않은 여건들이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 서울의 국회 토론회에서 이런 주제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농협을 대표해서 나오셨던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대한민국의 농협이 가장 공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면모를 보여줬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약국과 우체국보다 더 확실한 공적 기능을 했다. 이 마스크 판매를 가장 완벽하게 그리고 돈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오히려 농협이 손해를 보면서 마스크 공급을 하는 농촌 여성정책팀이 이제 부서가 새로 생기고 이제 예산도 있는데 이게 속도가 더 돼요. 물론 의지를 가지면 더 빠를 수도 있겠는데 우리 경남도 아직 안 생겼고 경남에 어느 지자체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성 정책 담당하는 팀과 인력이 배치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것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해야 될 역할들은 중간 조직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개별 담당자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간에 2001년도에 만들어진 여성농업인센터가 전국에 한 40몇 개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스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애매하게 되어 있거든요. 역할이 돌봄사업, 그러니까 공방이나 어린이집 운영하거나 또는 부정기 사업, 뭐 문화예술 사업, 스포츠 댄스, 뭐 요가 교실 이런 거를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 저도 이제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일을 해봤는데 부정기 사업을 한다고 그걸 조직 사업으로 만든다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여성 활동가들 키워내는 거에 좀 관심이 있었지만 정작 못한 게 이제 여성농업 정책에 접근하는 것, 궁극적으로 여성 농민의 생산적 지위에 또 농촌 여성의 복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접근을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바뀌었어요. 보육과 돌봄 중심의 이제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이제 부정기 사업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부정기 사업이 아니라 여성농업 정책 중심으로
개발하고 제안하고 실현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진짜 지역 가면 너무 야무져서 세상에 이렇게 똑똑하고 야무진 여성들이 어디에 있을까, 뭘 시켜도 아깝지 않은 훌륭한 여성들이 많은데 딱 그 역할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뭐 마을이나 가족 내에 한정되어 있고 너무너무 농사를 잘 짓고 야무지게 만들고 택배도 잘하고 하는데 그분들의 역량을 사회로 이제 환원시켜내 좁게 문을 열면 그분들이 농촌 사회에 활력이 기여할 건 참 많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분들은 이미 50대, 60대예요. 젊은 친구들 아무도 없습니다. 젊은 친구들 들어와서 이 가부장적인 농촌 문화에 견뎌내지를 못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수평적이고 획적인 권력을 좋아하잖아요. 수평등하고 이러는데 농촌 사회는 어쩌든지 어른 잘 모시고 마을에 이유 없이 잘해야 돼. 마을이랑 무조건 나와야 되고 내하고 이해 상관없이 무조건 열심히 참여해야 되고 이런 종적인 관계에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기존의 공동체가 굉장히 종적인 운영체계예요. 그래서 지금 만들고자 하는 공동체는 획적이고 수평적인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공동체 건설에 여성들이 주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은 이런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서 여성 부분을 전략적으로 삽입하고 그 동특위 자료에 여성 내용이 한 2번 이상은 나와줘야 되는데 한 번도 안 나와서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중간 조직을 만들고 거기서 그 내용들이 이제 생산 공동체, 진주 텃밭을 한다거나 언니 텃밭을 하는 것들, 그리고 다양한 공동체, 그리고 많은 활동가들 발굴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다시 요약을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새겨주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김의성님이 순서죠. 예, 부탁합니다. 예, 26살에 대한교육 때문에 이제 부산사라는 게 경남 한명에 왔다가 눌러앉아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차단법인 청년농촌생태 관리지원센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년농업 관련해가지고 중앙지원센터로 중앙지원 조직으로 있습니다. 우리 경남이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먼저 그게 아마 정답일 것 같아요. 내 자녀가 농어촌에 들어와서 농업을 한다. 찬성하겠습니다. 반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하는 그 대답이 지금 농어촌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소득이 안정될 수 있겠냐. 두 번째로 청년으로 영원한 청년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이 든다면 결혼을 합니다. 육아를 합니다.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농어촌에서 가능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질문합니다. 그리고 실제 농업인에게 정책적으로 그대로 이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혁신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기존 관행론들과의 어떤 그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경쟁해야 되는 이런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부분들은 제가 만든 자료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유입을 하기 위한 정책과 혁신을 많이 합니다. 조금 그런 부분들을 멈추어서 제가 한 가지 조금 중앙정부에서 했던 사례를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에 농촌 유유시설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 이계호 장관님하고 김명환 우리 농업회장님이 멋지게 시금치 투자해가지고 그 청촌 공간이라고 해서 막 했습니다. 기사 많이 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그 청년들 가업 많이 했습니다. 다시 또 청년들을 입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청년을 실험 대상으로 한다는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우리 친구들 들어와서 지금 안 되는데 들어와서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혁신이 돼야 되지 않겠냐. 우리 농특위에서도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미 있는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그 인식을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노포사도 마찬가지고 그들을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주체로 인식해야지만이 그 주체로 인식하는 속에서 그 현장에서 답을 같이 찾아가는 역할을 중간 지원에서 할 수 없게 보는 것이죠. 김병일 지사께서 이번 2020년도에 청년이 돌아오는 청년 특별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다가 반드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다시 강조하지만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 농촌 현장에 있는 청년들 또 청년들이 40세 미만의 청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농촌에는 40대, 50대, 60대도 청년입니다. 어떤 관점을 바꾸어서 이미 있는 현장에다 그 피드백을 해서 그 피드백이 반드시 농정에 반드시 돌아갈 수 있는 이 혁신까지 가야 되지 않겠냐 반드시 제안하고 싶고요. 또 애석하게도 우리 윤나신 단장님 가셨습니까? 우리 도시에서 출범하고 난 다음에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걸 만들어 놓고 18개 시군이 이렇게 지금
2시간 거리에 있는데 그거를 모아서 뭘 하겠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만약에 다시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2기를 출범한다면 경남도에서 지역적으로 묶어라. 그리고 기존에 있는 지역에 있는 뉴딜 사업이라든지 뭐 청년정책 사업 이런 것들을 지역으로 이렇게 거창이면 거창, 함량이면 함량 이렇게 농어촌을 이렇게 묶어서 현장에서 모일 수 있는 어떤 바운드를 형성해서 청년들이 거기서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각 현장 군 그리고 도에서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은 저는 대단한 게 혁신이 아니라 이미 있는 현장에서 현장에 있는 주체들과 피드백을 하는 것이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센터는 작년에 1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올해도 찾아갈 것입니다. 찾아가면서 그런 내용들을 계속 듣고 또 피드백하고 또 같이 울어주고 공감하면서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하는 것들을 좀 잘 지켜봐 주시고 저는 좀 짧게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청년농업이라서 제가 지금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미 들어와 있는 청년들을 또 잘 돌봐야 앞으로 들어올 분들에게 잘 안 되겠다 마음에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에 우리 이어서 우리 소희주님이시죠. 우리 여기 지금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진주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것도 드시고 있는 것도 진주 텃밭협동조합 초정점에서 오늘 사왔습니다. 여러분, 예, 소희주님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진주 텃밭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을 만든 거는 7년이 됐는데요. 이제 우리가 처음 만들 즈음에는 로컬푸드라고 하는 게 크게 붐이 없었을 즈음에 이제 저희들이 농민에게도 내가 농사지은 농산물에 대한 가격을 결정할 권리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내 농산물이 어떤 경로로 팔리는지를 알 권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권리를 찾아보는 운동을 한번 해보자 하면서 시작했었던 것이 이제 진주 텃밭이라는 협동조합이에요.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출자를 해서 나중 이해관계로 시작을 하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저는 이제 농사를 20년 동안 지어온 사람인데 농민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먹거리 운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고민도 또 한편 넓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농민 운동을 하고 또 지금도 뼛속 깊이 사실은 농민 운동에 대한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농민들의 권리와 농민들의 살 길을 소비자들과 소통한다고 과연 이것이 살 길이 보일까? 정책적으로나 뭐 수입의 개방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정말로 막막한데 그것이 과연 이렇게 국민들 중에 마음을 얻는다고 소비자와 소통한다고 해서 농업의 살 길이 보이는 건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먹거리 과제가 아니라 이제 먹거리 과제는 그 자체로서 소중하고 이렇게 정말로 맘먹고는 살 수 없으니까 먹거리 운동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로서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이렇게 키워나가야 할 영역이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들이 해오는 과정 속에서 학교급식을 2년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학교급식을 하면서 이 2달에 한 번씩 영양가 선생님들하고 꼭 만나가지고 다시 평가를 하고 가격을 같이 결정하고 이제 이것은 인증은 안 받았지만 제초제는 안 친 거니까 가격을 더 쳐줘야 된다라든가 이거는 토종 농산물이니까 조금 더 가격을 쳐줘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결정하였고 그리고 1년에 2번을 행정실장 학교 교장 선생님들 다 태워가지고 우리 현장을 투어하면서 같이 농촌 체험도 하고 농민들도 만나게 해주고 그렇게 2년을 저희들이 이제 학교 급식을 진행을 했었는데 한 번도 사실 영양사들의 갑질을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영양사님들이 이건 도대체 이 물건이 좀 문제가 있는데요 하면 이제 바로 농민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물건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바꿔드리면 이제 서로 해명이 되거나 안 되면 이제 다시 돌려보내거나 뭐 이렇게 했었지만 그것이 갑질로 온 적은 없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금 푸드 플랜이라든가 공공급식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현장에서 이제 농민들이 가장 크게 호소하는 것이 실제로 영양사들의 갑질 부분을 가장 크게 호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해왔었던 이 경험들이 우리는 뭐 혁신이고 뭐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왔었는데 이것이 좋은 사례가 되었겠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제 그 먹거리 부분에 관해서 혁신의 과제를 한번 제안해보라고 하시니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또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이렇게 하는 게 혁신이 아니고 이제 혁신이라고 하는 게 경험과 이렇게 오랜 경험 속에서 이렇게 경험 속에서 나오는 거겠구나. 이렇게 제가 여기 적었던 거는 어떤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오고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보이고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고 이럴 때 진행되는 어떠한 과제가 혁신의 과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민관 거버넌스라는 말을 정말로 많이 하는데 민관 거버넌스가 제일 잘 되려면 관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러한 민관 거버넌스가 성과를 내려면 민이 준비된 만큼 성과를 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일을 하면 할수록 들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목소리를 많이 높여가면서 많은 정책적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의 성과를 하나도 못 가져오더라고요. 항상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의 과제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어떠한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보이고 이렇긴 하는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서야 이제 7년 차에 들어서는 이제서야 그 로컬푸드 매장을 무포장 또는 친환경 실천 매장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이런 실험을 올해 시작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로컬푸드라고 하는 것이 환경적인 가치가 그 속에 같이 담겨져 있지만 농민들이 다 포장을 해서 들고 와서 자기 가격을 결정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소포장되어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리고 친환경 매장이라고 하는 게 농사 과정에서 농약을 얼마나 쳤느냐라는 걸로 친환경을 기준하는 농민들에게 달려 있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친환경 실천 매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면서 이제 소비자들도 자기 집에서 통을 가지고 와서 농민들이 담아온 통을 자기가 가지고 온 통에 옮겨 담아서 들고 가거나 집에서 비닐봉지나 봉투를 들고 와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봉지에 봉투로 쌓여져 있지 않고 그냥 벌크로 들고 온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온 봉투에 담아서 들고 가거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매장으로 옮겨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나오는데 그거는 꾸준히 소비자들도 그렇고 이렇게 사회에서도 많이 요구를 해왔었지만 우리가 그걸로 옮겨갈 수 있는 사실 준비가 안 되어 오다가 이제 그 역량이 조금 쌓이고 사람이 모인다 싶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다음 단계로 옮겨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좋은 혁신 과제도 그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것 그리고 그곳에 필요한 것들을 제때 공급해 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그 좋은 혁신으로 가는 이런 과정인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같은 토론에도 그냥 제가 우리의 역량이 사실 준비되어야 옮겨갈 수 있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결의를 하면 되는 거지만 또한 이런 토론회를 말을 하고 나는 결과는 어디에서 주워 담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재단이랑 이제 도에서 이걸 열었지만 그러면 토론회 이후에 토론에서 나왔었던 이런 과제들을 한 번 더 주워 담거나 내지는 그것을 또 다음 단계로 옮겨가기 위한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한 단계 한 단계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계기가 돼서 기점이 되어서 다음에 2차, 3차 또 우리 시군 현장에서 각 활동 주체들과 지역의 활동 폭을 넓히는 것이 시작이 안 될까 그게 기대가 됩니다. 믿습니다. 예. 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 광역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우리 농어촌 사회혁신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또 역할을 해야 될 경남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정원각 센터장님 부탁합니다. 예, 시간을 주겠습니다. 여유 있다. 예. 방송에본 정원각입니다. 지역재단하고 15년 만에 토론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실 농업 문제 얘기하자고 할 때 굉장히 어렵죠. 우리나라 제일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 집값, 그다음에
농촌 문제가 남북 문제 네 가지 제일 어려운데 남북 문제는 이제 컨트롤 건수가 우리한테 있지 않으니까 어렵고 집값은 나 이해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농업 문제는 제가 왜 맨날 토론해봤자 결과가 없을까 고민해봤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한국에서는 농민 문제에 있어서 가장 상위 정책은 농민 인구를 2% 이하로 줄인다라고 노태우 정권에 세운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그 정책이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30년 동안. 그러니까는 어떤 정책을 해도 농민이 농촌에 농업을 할 수 있게 해줄까? 그 이후에 김대중 정부나 김영삼 정부나 하는 정책만 족족 실패했어요. 그래서 오늘 토론할 때도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까? 문재인 정부 저희 광역지원센터 센터장 이런 얘기 하면은 잘릴지 모르겠네요. 문재인 정부는 과연 4.3%의 농업 인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중대하게 고민하고 가져가지 않으면은 또 오늘 또 농업 문제에 있어서 그냥 한번 토론하는 걸로 끝이 아닐까?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보면은 사례를 보면은 외국에는 농업 문제에 성공한 사례가 많습니다. 많은데 한국에 성공한 사례가 있긴 있어요. 이벤트성이에요. 어디 한번 성공했다? 10년에 가보면은 그 조직 사라져 있어요. 한국의 농업에 있어서 성공한 사례가 아까 하선 미래 정도가 10년을 넘긴 성공 사례고 대부분 일회성이나 이벤트성이에요. 왜 그래? 계속 농업 인구 줄어가는 게 최상의 정책인데 그거는 안 건드리고 맨날 다른 거 건드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제가 64페이지에 제일 앞에 들어가면 쓴 거는 사회적 경제가 한국에서 출발할 때부터 농업농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그렇지 않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에서는 라이파이젠이 농업에서 시작했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라보뱅크가 농촌에서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대잘뱅은행도 캐나다의 그도 농촌에서 시작했어요. 상당 부분의 사회적 경제가 농업 정책에서 시작했고 물론 롯데일 같은 소비자 공조업은 공업체에서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역시 농업 쪽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썼고요. 그 다음에 64페이지 밑처는 교과서에 충실하겠습니다. 64페이지, 65페이지 제가 일부러 한번 통계 한번 좀 잡아본 거고 사회적 경제 조직에 의해 의뢰를 경남에 인구 만명당 따져보니까 농촌 지역에 5.6개가 있고 도시 지역에 2.2개가 있어요. 만명당. 그러니까는 창원이나 이제 김해, 진주의 숫자는 많은데 인구 만명당 사회적 기업 숫자는 농촌이 훨씬 많다. 그건 다른 정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업, 특히 마을 기업이 상당히 경남에는 다른 거에 비해서 마을 기업이 도시에서는 0.1개인데 만명당 군 지역에서 1.5개, 15배나 많은 겁니다. 물론 서울 같은 데는 마을 기업이 도시형이 있습니다. 경남에는 도시형이 좀 약하고 농촌형이 좀 마을 기업이 강한 편인데 훨씬 많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5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그 사회적 경제 경남에서 어떻게 농업 관련된 정책을 했느냐를 두번만 쓴 거고, 그 다음에 66, 67페이지. 그 다음에 67페이지 보면은 현재 정부가 그런 농촌 지역의 사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뭐 4가지 크게 잡았다. 이 4가지 크게 잡은 건 뭐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사실 뭐 사회적 경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금융 중요한 거 다 알고 팔로 개척 중요한 거 다 알고 자원 연계하고 주체역량 강한 거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이제 체력적 비서가 있으면서 이걸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이제 실행된 단계를 보고 혁신이라는 주제를 이제 저희가 이제 끌어들였는데 사회혁신이라는 건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걸 혁신적으로 풀어가자는 문제는 농업엔 농촌에 그럼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혁신적으로 풀어가자는 걸까? 나온 건 다 알다시피 농민 감소, 지역 소멸, 그 다음에 농업 비중 축소, 고령화 사회 이런 것들이 한국 농업의 목표는 뭘까? 혁신의 목표는 뭘까? 그러면은 68페이지에 봤을 때 결국 지속 가능한 한국 사회 속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이 농민들 3가지가 돼야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저는 푸드 플랜도 조금 더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푸드 플랜이 자꾸 농업 문제를 축소시킨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푸드 플랜을 수산물, 농수산물 다 포함시키고 소비자 문제까지 포함시켜서 푸드 플랜을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에서 여기서 해야 될 것들은 실제로 이제 농업, 농촌에서 사회적 경제들이 한 역사들은 상당히 큽니다. 핀란드 같은 데서는 수도농동조합이 지금도 9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농촌에서 전기를 국토의 75%, 미국 국토의 75%가 협동조합 전기입니다. 이런 실제 소비 분야 10%밖에 안 되는데 대부분 농촌 지역을 전기가 협동조합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버넌스를 하자고 해요. 영국에서 마찬가지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핵심이 커뮤니티 샵인데 커뮤니티 샵도 대부분 플랑켓 그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농촌 지역에서 먼저 했어요. 커뮤니티 샵이 약 25년 전부터. 그래서 농촌 역시 여전히 사회적인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혁신하자고 하는데 제가 또 이제 사회적 경제 추진단 단장을 하면서 도하고 혁신한다고 이제 거버넌스 해보니까는 거버넌스를 서로 너무 몰라요. 아까 우리 소위주 대표가 이제 얘기를 잘했는데 공무원들만 잘하면 될까? 그렇진 않다. 그래서 지금 곰곰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 거버넌스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첫 번째 정보를 보류하고, 두 번째 만나서 논의하고, 세 번째 결과에 책임지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한데 사회적 경제에 관한 거버넌스를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어떻게 요구했냐면 회장님들, 각 마을기업 회장, 자활기업 회장님들이 개인적으로 와서 민원 처리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즉 그거는 회장님들을 로비스트로 전락시키는 거다. 회장님들은 음식 테이블에서 논의해야 된다. 또 공무원들하고 회장님들하고 이렇게 훈련하지 않으면은 로비스트로 전락시키는 데서 그거를 이제 극복하자라고 했고, 그 다음에 민간은 협치를 거버넌스 했어요. 그러면 성과에 더 좋은 것만 아니라 나쁜 것도 책임져야 돼요. 근데 공무원들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실패한 거거나 잘못된 거는 민간에 책임 안 지려고 그래. 다 자기들이 책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협치가 되나? 이런 세 가지 단계를 좀 분야야 되고, 협치를 하려면 조건이 필요하다. 국민의 열린 마음은 필요하지만은 소위 대표가 말한 것처럼 시민사회 국민들의 조직적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되려면은 유지 교육과 훈련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농업 농촌의 사회적 경제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아까 반복되지만 3번부터 봐야 돼요.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왜? 농협이 알잖아요. 농협을 농민들이 처음 가입할 때 1,000원, 2,000원밖에 가입비 안 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농협보다 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자기가 농업을 통해서 사업을 한다.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적으로 농민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1,000만 원, 2,000만 원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생산수단 소유를 공동으로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그 다음 역으로 올라와서 사회적 경제 사업을 참여해야 되고, 그 사업 결과에 대해서 리스크를 감당하는 그런 훈련이 돼야지 농촌에서의 사회적 경제가 진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농업, 농촌, 농민에 따라서 협체 파트너가 좀 다르다라고 저는 봅니다. 농업을 협치하려고 그러면 소비자를 꼭 껴야 됩니다. 예, 소비자를 끼지 않고 농업은 왜? 소비자들의 먹거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서 국민들이 협치한다고 하면 소비자들을 제외시키고 소외시키고 많이 봅니다. 소비자의 입장은 불편해해요. 그런 농민의 협치 거의 실패합니다. 저는 그 염려해 드리고, 그 다음에 농촌을 협치하려면은 농촌에 들어온 귀농 귀촌들 열린 마음으로 포용해 줘야 된다. 마지막 농민은 문제를 하려면 정부의 파트너가 되고, 예, 정리 부탁합니다. 예, 30초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69페이지에 있는 그 혁신을 통해 성공한 협동조합들 제가 8가지 적었는데, 예, 대부분 외국 사례죠. 외국 사례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20년, 30년 성공 사례는 죄송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여전히 농민을 줄여야 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7번째 맨 마지막에 있는 것들은 제가 사회적 경제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농촌 조직들이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되는가. 예, 아까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연구과제를 하면서 정리했던 부분인데 여전히 이 부분이 진행되지 않고 더디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특히 그 70쪽에 69쪽의 아랫부분에 사회적 혁신 방안 이런 좀 유심히 또 스스로 소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지리산 근역의 이벤트 센터장님, 그게 또 여러 시군간의 지역 간 연대협력 앞으로는 좀 좋은 말씀 있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지리산 작은변화 지원센터라고 하는 민간 단위에서 만들어진 공동체를 지원하고 지역의 어떤 의제와 이슈를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풀어나가는 일들을 서로 돕고 이웃이 이웃을 돕는 어떤 지역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과 저희 지리산 이음이라고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같이 공동으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그 아름다운 재단은 그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혁신이라든지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런 일들을 거의 대부분 이제 공모사업이나 우리가 이제 관에서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공모사업들을 보면 주로 이제 공모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 그 다양한 사례들과 다양한 지원이 있지만 수도권이나 이제 서울 중심으로 많은 공모사업들이 들어와서 그런 공모사업들이 주로 재단에서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그런 영역으로 있어서 더 지역 속에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지역사회 내에서의 시민사회를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아주 이렇게 지리산권 거의 그러니까 경상남도에서도 보면 함양, 산청, 하동 되게 이제 인구가 더 작은 지역에 주민들이나 저희들이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좀 소개로 드리고요. 저희는 앞에서 이제 발제해 주신 분들이 얘기를 하셨지만 이런 사회혁신의 가장 기초이기도 하고 가장 출발점이기도 한 주민들의 역량, 주민들 스스로가 이제 공동체성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그 출발 지점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은 단위이기도 합니다. 여러 사례들이 이제 있고 그런 사례들 중에 일부분이 사회혁신의 사례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지만 지역마다 이제 돌아가서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선한 의지를 가지고 정말 새롭고 재미있는 활동들 되게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뭐 이렇게 다양한 사회혁신의 사례로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다양한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마 점으로 존재하고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하면 선으로 연결해 나가면서 그것들이 지역사회 변화의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사회혁신은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되고 그러한 선들이 연결되어져 가는 과정이 사회혁신으로 내지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선들을 우리가 어떻게 연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려면 다양한 점들을 더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보면 되게 그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만들어 나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되게 좀 후국적인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사소한 모임을 하나 만든다든지 내지는 사소한 모임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다양한 거점들을 만들어 나간다든지 그리고 비록 어떤 관과 약간의 대척점이 있지만 지역에 필요한 문제 지역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단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단위들은 되게 소극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그리고 그런 단위들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연결해 나갈 것인가의 지점에 있어서도 이제 관이 중심되었을 때는 그거 되게 분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별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간 지원 조직이라든지 이런 단위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런 단위들이 점으로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선으로 연결하고 그 선들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좀 많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저희 마을에 있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남원시 산내면 그 실상사 주변에 있는 유동구청에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마을에 살고 있거든요. 저희 마을에 한 번은 그 약장수들이 한 번 들어오져 있었어요.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팔러 이제 비닐하우스를 하나 차려놓고 그 약을 계속 팔기 위해서 이제 동네 할머니들을 차로 이렇게 모셔다가 이제 공연을 하나 보여주고 자기가 약을 팔러 온 것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약을 팔고 있는 공연도 보면 되게 재미없는 공연들을 보고 있는데 지역에 이제 할머니들은 겨울철에 이제 별로 할 게 없으니까 매번 거기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들도 내가 거기에 가면 뭐 그런 걸 사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거 하나씩 사게 되는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그러니까 뭐 재미없는 공연을 보고 이제 보여주고 그걸 하고 있었다는 거죠. 보통은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막을까 이거에 사실은 집중하잖아요. 근데 저희 마을의 동네 분들은 할머니들 얼마나 겨울에 심심하고 재미가 없으면 저렇게 재미없는 공연을 보러 가고 그것도 미안해서 약을 하나씩 사오는 걸까. 그래서 우리 동네 주민들이 그거를 재밌는 공연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마당극회를 하나 만드는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당극회를 만들어서 지금 5년째 매년 겨울이 되면 산내 겨울 놀이 마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말 뭐 이렇게 아마추어들이 만든 그 마당극들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마당극이 이제 매번 이제 여러 비용들이 드니까 그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남원시에서 되게 좋은 사례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도의원이 와서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약간의 지원금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 지원금을 저희가 쓰려고 하니까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연비 이외에 아무것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니면 물건을 사더라도 소모품으로서의 물건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사회혁신에 관해서 투자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나 지원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런 지원들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저희가 이 사업을 가지고 남원시에는 공동체 지원센터라고 그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지자체 단위의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려고 해도 실제로 우리가 이 사업이 실제 잘 진행될 수 있는 방향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되게 적더라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이 민간 단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풀어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지원 체계 그리고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지원 체계를 이 민간 단위의 지리산 자금변화 지원센터에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보고 있는데 저희가 만든 이 지원 체계가 사실은 관에서도 내지는 민간 협치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주관 지원 조직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어떤 유연성이라든지 조금 더 지역의 현장에서 뭔가 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지원과 지원 체계를 혁신적으로 좀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저는 그 농어촌의 어떤 사회혁신이라기보다는 주민자치 역량에서의 사회혁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참 그 다양한 점을 만들자는 게 참 똑똑합니다. 거점이라 표현하면 아까 정원강님이 얘기한 예를 들어서 11년, 20년 하는 미래하스나 이런 데 오늘 또 옥천에서 오신 옥천살림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다양한 거점을 제대로 만들 때 네트워크 할 수 있는 대답이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상생 네트워크 김강남 대표님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농어촌 네트워크 상생이라고 약간 유령 조직입니다. 네,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다니면서 이제 농산어촌의 주민들의 생존 전략을 같이 찾아드리는 비즈니스도 하고 뭐 도와드리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런 토론회를 우리가 한 번 해봐야 바뀌지 않는 게 사실이죠. 너무 분명합니다. 왜? 농업 인구가 몇 명이죠? 300만? 네? 총 인구의 5%도 안 되거든요. 3.4. 특히 이 농림 분야에서 생산하는 모든 가치를 부가가치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우리 국민 경제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농어촌 부분은 1.9%예요. 부가가치 1.9%입니다. 그렇죠? 결국 이거는 이제 정치적 표와 연결이 돼 있죠. 대신에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는 인구는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죠? 대통령 선거 공약에도 그건 분명히 나와 있고 이게 이제 정치적 입김으로서의 이제 농어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는 거나 받아먹고 있어라라는 식의 입법이나
제도 개선이 조금씩 나오는 거죠. 그러면 농어촌이 과연 혁신의 대상인가? 농어촌이 혁신의 대상인가? 농식품도나 중앙정치가 혁신의 대상인가? 문제를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농협과 농어촌공사 조직을 손보지 않으면 농어촌의 미래가 없습니다. 물론 박정희 시대 때 만들어졌지만 농협이 우리 농어촌의 기여함과 분명히 크고 있습니다. 농협은 뭐 일본 거를 베껴온 거죠, 우리가. 중국도 한국과 일본의 농협 조직, 생협 조직을 도입하려고 몇 년 전부터 검토를 하는데 문제가 너무 많아서 물론 정치 체제도 다르지만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도 일본 중앙농협 JA를 혁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농협이 가진 지방농협의 감사권을 폐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단 농협중앙회가부터 폐지해야 됩니다. 시도 조직이나 시군의 독립적 조직으로 가고 유연한 연계성만 가지고 되는데 저기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 군수들이 해외 연수 나갔는데 농협 지부장이 꼭 달아붙습니다. 왜? 이런 연계 조직으로 어떤 혁명적 대통령이 우리가 현재까지 나왔지만 농협 조직을 손 못 댑니다. 그죠?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역량 강화를 한다고 농어촌의 역량이 과연 낮을 수 있습니다. 역량 강화 교육을 받는 농어민이나 지역의 인원은 10명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역량 강화 해러 오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농촌진흥청 어디 이제 이 돌려막기 지원금 조금 따기 위해서는 담당자한테 가서 얼른 안착되는 이런 교육은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분도 많죠. 사회적 경제 1차 산업 너무 강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농어촌의 공동체나 경제활동은 원래 사회적 경제예요. 이것을 형식적인 중앙이 인정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만들려면 농어촌 다 깨집니다. 결국 작사꾼이 아니거든요. 원래. 그거는 그 사람들 할 영역에 맡기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1차 가공부터 3차 판매까지 다 하라고 그러면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규모 있는 농업 조직이나 젊고 자본이 있는 사람들 빼는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너무 강조할 필요 없고 그거를 각 부처가 실적 잡을 필요 없습니다.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인가요? 이름을 하도 바꿔서 그래요. 그다음에 협동조합은 기재부, 그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이렇게 서로 실적만 내는데 몇 개 망했고 얼마나 잘 살고 있는 거 잘 발표를 안 하죠. 생존력이 없죠. 당연히. 그래서 그거보다는 사실은 이 농어촌은 간접 투자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간접 투자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매년 수조씩 쏟아붓는 지역개발 사업은 이건 당장 폐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농민이 언제 그거 해달라고 했나요? 그 관련 기관에서 이장사자를 모셔갖고 상향식이라는 이름 하에 사실 그걸 만들어서 다 내려 꽂습니다. 그죠? 공모사업의 형식으로 이루어지시지만 사실 농어촌에 도움되는 거 없어요. 다 하대요 사업이에요. 농촌 중심지 활성화, 뭐가 중심지 활성화 됩니까? 농면사무소 새로 짓는 거 하나지.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농어민 1인당 연금 주는 게 훨씬 싸고 비용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비로는 제가 이제 제주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뭐 경기도 사람인데 원래 제주도에서도 제주도 마을기업 연구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하려고 했는데 제주도는 의장 선거를 한 2, 3억씩 쓰면서 치열하게 합니다. 거기는 완전 자치 일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는 왜 읍면동이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없애자는 겁니다. 빨리. 그래서 그런 지역개발 사업하지 말고 제주에서는 마을 기금을 조성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다가 뭐 이런 지역개발 사업 마을에 주고 무이자로 마을 사람들이 빌려서 쓰고 사업도 하고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혁명적 발상 없이는 혁신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혁신 주장하는 게 뭐 하루 이틀이에요. 혁신은 이미
식상했습니다. 모든 분야가 혁신을 떠들었지만 그것들이 바로 혁신의 대상이고 혁명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축국민이 1년에 먹는 농식품이 있습니다. 500억어치 먹는다고 500억을 갖다 거창한 국민한테 500억을 주고 거기서 가져간 물량과 품목을 미리 줍니다. 그때 농업청에서는 생산할 품목이 생기고 자본이 생긴다 이러고 생산원에서 소축 중에는 남은 품목은 너희들이 알아서 이렇게 도시농촌 상생 기업은 그러면 저창군 농민에게 52% 지분을 가져야 되는 것은 법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빠지는 농업이 있으면 그걸 넘기고 나서는 그 지분을 다시 저창군이나 농민이 갖고 다시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바뀌지 않는 구조. 법이 안 된다고 맨날 떠들어댑니다. 법을 만들어야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죠? 네, 이런 걸 하자는 것이지 맨날 변죽만 올리는 그 갖고는 안 됩니다. 네, 정리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하신 게 제가 마음에 싹싹 들어옵니다. 좀 더 우리 마을 지역 주체들의 좀 더 직접 지원하고 또 하드웨어나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할 때도 있지만 우리 농촌에 원래 갖고 있는 공동체나 사회성을 키워나가고 뭐 이런 데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딱 지금 제가 5시 반에 마치려면 4시 40분에 우리 7분이 수고해 주시면 좋겠다는데 딱 시간을 맞춰주셔가지고 여러분 7분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